안녕하세요, 도밀리 여러분. 잠깐 명리 도겸입니다. 벌써 엘리자베스 여왕에 대한 사주 분석 마지막 시간 제3편 말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번 첫 강의는 실전 통변 과정으로 역사적으로 정확하게 생년월시를 알 수 있는 분으로 선정해서 시작해 보았는데요. 명리학을 접해보지 않은 분들께는 너무나 어려운 이야기였지 않았을까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다음 편에는 정말로 흥미롭고 재미있는 사주 상식이랄까요? 혹은 막연한 사주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강의로 찾아뵐 거고요. 역시 10분 내에 짧은 내용으로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엘리자베스 여왕에 대한 강의는 제1편 엘리자베스 여왕의 원국 분석을 해보았고요. 제2편은 엘리자베스 여왕의 대운 세운 분석 상편으로 엘리자베스 여왕이 결혼하면서부터 가장 최악의 한 해였던 1992년 이야기까지 해보았는데요. 오늘 이야기 드릴 제3편은 엘리자베스 여왕의 말년 운세로서 대운 세운 분석을 통하여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습하는 의미에서 먼저 원국 분석을 짧게 한 후 말년운에 대한 분석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강의가 시작됩니다. 집중해 봅시다. 엘리자베스 여왕님은 월지 편인격이죠. 그런데 이 월지 편인의 지장간 속에는 을, 개, 무가 들어있죠. 그 중에서 요 개수 상관이 투간에서 식신으로 변격된 사주입니다. 작기 식신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편인이 변식이다. 식신격으로 변격된 사주를 의미합니다. 이분은 식신을 쓰시는 분인데요. 이 식신의 의미는 뭡니까? 식신은 낙천적이고 성실하고 배려심이 있고 지구력이 있으며 측은지심이 강한 분이었습니다. 식신은 또 자식을 의미하죠. 또 먹을 복을 의미합니다. 성실함과 꾸준함도 의미하는데요. 자, 이런 분의 상황을 전체적으로 보면 천간에서는 식신이 천간에 나와 있는 이 정관과 편관이 관살 혼잡된 사주였는데 이 식신이라는 용신이 투관함으로써 정관을 합합니다. 정임합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남는 편관,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합관류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귀한 사주가 되었죠. 이번엔 지지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인성을 가진 사람이 인성의 배우자와 인성의 자녀가 있습니다. 다 좋은 배우자와 좋은 자녀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해서 조상 자리에 있는 인목 편제는 제극인의 모습으로 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조지 6세가 아버지인 조지 5세를 대하는 모습은 상당히 엄격했었다라고 말하면서 사실은 이 지지사항을 보면 이렇게 토가 3개죠. 축진진에서 토가 3개입니다. 그럼 이걸 뭐라 그러냐면 토다 목절이라고 합니다. 토가 많아서 나무가 부러진다는 얘기죠. 이러기 때문에 이 재성이 팹니다. 자, 그래서 이분은 아버지 조지 옥세가 암으로 일찍 사망하는 바람에 여왕의 자리에 등극이 된 거죠. 조상 자리가 팹니다. 그리고 돈이 패고요. 이런 사항들을 보시면서 사주를 감명해 보신다 그러면 엘리자베스 여왕에 대해서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은 말년 운세에 대해서 짚어보겠는데요. 먼저 2003년 무릎 수술을 하신 시점을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 77세 갑신대운 개미세운이셨습니다. 그때 여왕의 나이가 77세이셨는데요. 갑신대운 개미세운이었습니다. 자, 그대로 세운 한번 써보겠습니다. 개미세운이었습니다. 세운 천간 개수 상관은 대운 편제 각각 상관 생제하고 있습니다. 좋아 보이죠? 상관 생제하니까. 그런데 요 상관 생제하는 재성이 남아있는 원국의 편관을
재생살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실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뭡니까? 이 평관은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만은 죽음과 병마를 의미합니다. 이래서 무릎 수술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이 무릎은 이 평관이 병화죠. 이 경금은 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릎 수술로 이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으로 95세 남편 필립 공께서 사망을 하셨는데요. 이때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모대운 신축세운 2021년 여왕의 연세 95세셨습니다. 자, 대운이 바뀌었는데 이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이 겁재 양인이죠. 경금에는 신금 겁재는 남편 평관을 이렇게 해서 병신 합수합니다. 이렇게 되면 요거를 합반합거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 평관은 남편이죠. 남편을 겁재가 합살해서 날아가니까 결국은 남편이 사별했다는 의미로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1922년 96세 이모대운 이민세운 기유절운 을축일이었습니다. 96세 때 골수암을 투병하시다가 여왕이 사망하시게 되는데요. 이때 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는요, 마찬가지 이모대운 이쪽 자리가 없기 때문에 왼편에다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민세운이었거든요. 2022년도였습니다. 인세운 절운까지 한번 써보겠습니다. 월운이죠. 기유 월운이었습니다. 절운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세가 노안이셨기 때문에 96세이지 않았습니까? 96세 노안이었기 때문에 이때는 사실은 대운보다는 이 세운과 절운, 즉 월운에 의해서 사망하는 경우도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절운과 세운을 통해서 한번 여왕의 사망을 추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겁재 유금은요, 용신과 진유 합금이죠. 그러면 용신의 기능 정지를 의미하죠. 또 세운 인목은 요 용신의 제극인을 합니다. 인이 진을 때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천간상을 볼까요? 천간상은 임수, 세운의 임수 식신은 좋죠. 그런데 요 절운을 보니까 이 절운, 기토, 인성이 식신을 이렇게 극하고 있습니다. 이 천간에서 가장 중요한 용신인 식신을 극하고 있으면 이때 나타난 일이 뭡니까? 이 정관과 평관이 살아나서 다시 관사론잡이 됩니다. 그럼 관사론잡은 특히 여자분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이거는 큰 병이나 죽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왕의 나이 96세 2022년에 사망했다라고 추론이 가능한 겁니다. 이상 엘리자베스 인생 전반을 대운, 세운, 절운으로 종합적 분석을 해봤는데요. 엘리자베스 여왕은 2022년에 돌아가셨는데요. 100년 이내 돌아가시는 우리 분들은 이렇게 고자를 붙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고 엘리자베스 여왕이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우리가 100년 이내에 있는 역사적 인물들도 역시 고를 붙이고요. 우리가 이순신 장군을 고 이순신 장군이라고 붙이지 않지 않습니까? 100년 이상 넘어가신 분들은 그냥 그대로 이름을 불러주셔도 됩니다.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자,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인생은 70년 동안 영국과 영연방의 군주로서 세계사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여왕의 통치 기간 동안 많은 세계적 변화에 대처했고요. 그녀의 리더십을 발휘하여 세계인들에게 많은 존경과 찬사를 받았던 훌륭한 여왕이셨다고 감히 생각해 봅니다. 자, 이상으로 제3편에 걸친 엘리자베스 여왕의 원국 분석 및 대운 분석을 마쳤는데요. 오늘도 시청해 주신 도밀리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다음 편 더 좋은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사랑합니다. 구독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